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A 셀렉션, 리셀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셀렉션은 아이들 상태일 때 그 망을 캠프 온이라고 하거든요. 망을 캠프 온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파라미터들과 설정들인데요. 이게 사실 LT와 NR과 똑같아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격이 TS38.304의 규격 정보를 그냥 그대로 다 가져왔다고, 요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내용. 일단 단말이 파워를 온을 하고 나면, 파워를 온을 한 이후에는 온을 하면 프리퀀시 서치를 하게 돼요. 주파수를 이렇게 쭉 서치를 한단 말이죠. 그럼 단말이 서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거예요. 얘가 서치를 할 때 acquisition DB라는 게 있어서 단말이 이미 한 번이라도 어디에 이렇게 접속한 적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접속했던 망을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리스트 위주로 먼저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DB가 없는 경우에는 단말 정책에 따라서 그냥 주파수를 쭉 스캔을 해요. 다 주파수를.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5G 단말인데 28기가 3.5, 그 다음에 LTE가 가능한 단말 경우에는 어디부터 서치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디부터 서치를 하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는 NR 단말 같은 경우는 NR을 먼저 보게 돼요. 왜냐면 NR이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NR망을 먼저 우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LTE, 그 다음에 3G 밴드 이런 식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쭉 스캔을 쫙 돌아요. 우리가 그래서 로밍을 가거나 아니면은 단말기 초기 세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아니면 우리가 그 PLLM이 없어서 신호가 없어서 볼 때 우리 통탈 지역에 가거나 하면 그때 이렇게 보시면 보이거든요. 단말이 쭉 서칭을 해요. 진짜 풀 서칭을 쭉 하느라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데 그래서 로밍하거나 그 DB를 한번 쫙 날려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잡을 때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은 오퍼레이터들은 그래서 단말을 배급받을 때 우리 주파수에서 몇 번 주파수부터 몇 번 밴드 대역부터 먼저 잡게 해주세요. 뭐 이런 설정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사업자 향으로 나오는 단말들은 그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그렇지 않은 단말은 자체적으로 서칭을 합니다. 근데 서칭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런 가장 그 주파수 그 속도가 잘 나오는 그 캐파가 높은 쪽에 주파수 위주로 먼저 서칭을 해요. 그래서 쭉 서칭을 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레벨 그 밴드 우리가 액퀴지션 DB가 있는 경우는 밴드 스캔을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획득한 정보 우선순위로 해서 그 밴드 서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이 단말이 LTE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3.5 28기가 되는 단말인데 그러면 LTE부터 기존에는 제가 LTE망에서 접속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서치할 때도 LTE부터 붙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규격의 설명에 의하면 캠프 온 할 때는 인터랏, 그러니까 인터랏이라 그러죠. 그래서 레이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인터랏에 관련된 정보들도 다 서치를 한 후에 그 해당되는 가장 그 우선순위가 높은 곳으로 일단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TE에서 마지막으로 그 홀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LTE망 우선 서치를 하긴 하지만 다른 주파수 대역도 우리 5G에 해당되는 것도 먼저 붙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28기가가 제공되는 단말이 있다 그러면 LTE나 3.5를 기존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셀렉션 할 때는 얘도 같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8기가 프라이어티가 높거나 하면 그때는 28기가도 서치를 다 합니다. 근데 이 상태까지는 우리가 어떤 망인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까지는 에너지 레벨을 보고 측정을 해요. 에너지 레벨이라는 거는
기지국에서 쏘는 파일럿 신호들, 싱크 시그널에 대한 그 신호를 보고 디텍트해서 가장 센 신호를 우선으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 그게 우리 회사 사업자인지 뭐 아니면 다른 사업자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현재 단계까지는 일단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서치를 해요. 그 다음에 동기 절차를 수행하는데 동기 절차는 그거죠. DL 동기인데 DL 동기는 PSS, SS를 가지고 동기를 만들죠. 그래서 PSS와 SS가 합쳐져서 PCI가 되는 거죠. PCI. 그래서 SSS 곱하기 저 LTE는 186 플러스 PSS는 0부터 2까지 이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 NR은 이거의 2배. 2배면 826 6, 2, 3, 뭐야? 3, 3, 8, 2, 맞나요? 8, 2, 2배, 8, 2, 16, 18, 2, 6, 22, 13. 요건가요?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얘는 1008개, 얘는 504개. 네, 이렇게 PCI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DL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DL 싱크. DL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PBCH. PBCH는 이제 MIB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마스터 인포메이션 블럭. 그래서 MIB로 기본적인 그 채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5G에서는 SSB라 그래서, 네, SSB죠. SS 블럭이라고 싱크 시그널 블럭으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내려오는 거고, LTE 같은 경우는 PSS, SS, PBCH가 따로 떨어져서 있죠. 하지만 뭐 주기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PCI 1008개. 네, MIB, 여기 MIB 있는 거고, DL 싱크를 맞춰주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SIB 리드 작업을 거치게 돼요. 시스템 인포메이션을 읽어야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SIB 1번에 PLLM 정보가 있습니다. PLLM 정보. 그래서 SIB 1번에서 PLLM 정보를 읽고 그래서 LTE 같은 경우는 MIB, SIB 1, SIB 2번까지 해야 SIB를 다 제대로 읽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SIB 리드 페일리어,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못 읽으면 SIB 리드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RLF 선언하고 호가 접속이 안 되게 됩니다. 근데 NR 같은 경우는 MIB, SIB 1번까지 읽으면 이게 RMSI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읽어야 되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LLM 정보를 이렇게 읽게 되죠. 그러면 이 기반으로 해서 SIB 1번에서 들어있는 PLLM 정보를 가지고 이게 SIB 1번은 5G 기반이고요. SIB 2번에 PLLM이 들어있어요. LTE는. 이렇게 해서 보면 그 PLLM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PLLM이 PLLM 셀렉션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일단 유심에 그 임시 정보에 PLLM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걔와 그 다음에 접속하는 망이 같은지를 우선 판단을 하게 돼요.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판단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죠. 우리가 오늘 주로 볼 내용은 셀 셀렉션. 그래서 셀 셀렉션 할 때 조건들이나 이런 걸 위주로 볼 거고요. 우선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 시스템 접속할 때 동작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이들 상태일 때요. 아이들 상태 접속 동작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네, 규격에서 그래서 이게 규격의 내용을 설명된 내용인데요. 좀 복잡한데 여기 보시면 뭐 stored information 뭐 이렇게 있죠. initial, selection 뭐 있고 camped normal이라 그러잖아요. 캠프 온 하는 거예요. 그래서 suitable 셀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캠프 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connected 모드로 바뀌게 돼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connected 모드가 아니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다음에 suitable 셀이 없을 때는 acceptable 셀을 확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좀 전에 했던 걸 똑같은 내용을 규격에 있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04에는 없는 내용인데 104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채널 라스터라고 해요. 우리가 라스터라고 해서 파일럿 신호의 센터 프리퀀시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채널에 해당하는 채널에
우리 전체 밴드에 대한 센터 프리퀀시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LTE 때도 라스트는 다 있던 거고요. 근데 LTE 때는 딱 중심 주파수가 고정이 돼 있던 거고 5G에서는 그걸 좀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TE 때는 그 중심 주파수 알려주는 거를 EAR, FCN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G에서는 NR, AR, FCN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 규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릴16 하면서는 뭐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식 공식은 이래요. 그 프리퀀시 ARFCN은 ARFCN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파수는 요 내역과 요 내역과 요 내역으로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 NRFE 요게 이제 NR, AR, FCN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채널 라스터의 그 리소스 엘리먼트 매핑이 되는 게 또 달라져요. 우리가 5G에서 3.5기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FR1인데 이때는 최대가 100MHz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잖아요. 대역 폭이 100MHz잖아요, 최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273RB를 사용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28기가는 FR2인데,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최대 400MHz이고, 400MHz일 때는 264RB를 사용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100메가를 8개 묶어서 사용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100MHz 단위일 때는 66RB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3.5는 273RB, 얘는 264RB거든요. 그래서 여긴 홀수번이고 여긴 짝수번이에요. 그래서 이분 넘버고 여기는 오드 넘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넘버일 때는 보시면 그 리소스 엘리먼트가 0번째가 가운데 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기가는 요 센터 프리퀀시의 위치가 이렇게 하면 여기부터 RB 이렇게 12개 있잖아요. 12개 서브 캐리어가 있잖아요. 서브 캐리어가 있는데 12개 서브 캐리어가 있는데 요 0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3.5 같은 경우는 3.5 같은 얘 센터 프리퀀시가 여기가 이렇게 얘를 확대해서 보면 1RB일 때 이렇게 있는 중에 요 중간에 위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6번째 0부터 11까지 있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 위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RB를 몇 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센터 프리퀀시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요 중간 그 RB 중간에 있는 쪽에서 완전 중간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28기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중간에서도 요 밑에 쪽에 할당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주파수 대역이 있지만 요만큼 좀 떨어져서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구성이 된대요. 자, 근데 그러면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스터라는 게 있어서 중간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이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스터라는 건 뭐냐면, 그리고 채널 라스터는 알았어요. 채널 라스터는 우리 밴드위스의 센터 프리퀀시인데,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스터는 얘는 싱크를 맞춰주기 위한 중심 주파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프리퀀시 포지션인데 싱크로나이제이션 블럭 SSB의 센터 프리퀀시다. 센터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근데 얘는 그 시스템 애퀴지션을 위해서 필요하다. 네, 사용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얘를 표시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시그널로 표시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싱크로나이제이션 라스터는 SS 블럭의 위치인데 이건 SS 블럭의 위치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SCN 넘버를 가지고 그 GSCN 넘버를 포함한 SS 블럭을 사용해서 얘는 그 위치를 할당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SSB의 ARFCN과 사실 우리 실제 중심 주파수가 위치가 다르잖아요. 현재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다른데 얘를 우리가 SSB를 읽지 않고 그 전에 그냥 알 수 있는 거는 GSCN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글로벌리하게 사용하는 GSCN 그 값을 보고 GSCN 예를 들어 욕이라고 하면 SSB 이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주파수 대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얘를 100메가 단위로 이렇게 스캔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스캔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GSCN이라는 걸 해서 퉁퉁퉁 한 번씩만 보는 거예요. 한 번씩 툭툭툭 체크를 해서 그쪽에서 에너지가 있구나 하면 그 안에서만 이렇게 찾아서 보게 하는 그런 형태를 쓰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GSCN에 해당되는 그 SSB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셀 서치를 할 때 빨리 서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SA 가면서 주파수, 중심 주파수도 지금 바꾸는 변파 작업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요런 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SCN 파라미터에 대해서 요 값들은 어떻게 수식이 계산되는 거는 이 N과 M으로 결정이 되는데 우린 요 대역이니까 N 값에 의해서 요거는 설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서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SA 때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NSA는 LTE에서 SSB 중심 주파수를 이미 알려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게 센터 프리퀀시 이런 걸 맞춰줄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게 따로 요걸 안 맞춰줘도 그냥 가능했는데 SA가 되면 얘가 셀 서치를 그냥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얘는 맞춰주면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PLLM 셀렉션을 볼게요. 이제 그래서 주파수 서치를 했어요. 해서 PLLM을 SIB 1번에서 읽었어요. 그 다음 절차예요. SIB 1번에서 읽었는데 셀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일단 PLLM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내 거 지금 받은 셀에 대한 것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셀들을 다 읽어보거든요. 그때 SIB 1번의 PLLM은 최대 6개까지 멀티 PLLM을 시스템은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규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대 6개까지 내려줄 수가 있고 RSRP가 110dBm 이상인 경우에 NR은 일단 기본 PLLM을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PLLM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임시에 설정된 우리가 홈 PLL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PLLM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 사업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SKT라는 나는 사업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라는 PLLM 450, 05라는 게 유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얘랑 가장 똑같은 45005에 해당되는 애가 가장 높겠죠. 그래서 홈 PLLM으로 접속을 시도를 가장 먼저 하거나 하이스트 프라이어티 그 이퀴벌런트 홈 PLLM이라 그래서 홈 PLLM과 같은 레벨의 PLLM을 가진 애들한테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가장 먼저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홈 PLLM은 그 45005인 거고 저희가 예를 들어 미국에 갔다. 미국에 가면 우리가 홈 PLLM이 없잖아요. 그러면 홈 PLLM과 같이 우리가 사업자끼리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PLLM 정보나 이런 애들을 먼저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PLLM 리스트가 단말에 일단 수록이 되는데요. 그건 업데이트가 계속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유저 컨트롤드 PLLM이라 그래서 사용자가 허용해 주는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유저가 이렇게 PLLM을 지우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 허용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 Operate Collected PLLM은 통신사가 허용한 안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PLLM 정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orbidden PLLM은 네트워크에서 리젝을 맞았을 때 파라미터 설정 PLLM not allowed나 서빙
Network not authorized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 forbidden PLLM으로 등록이 돼요. 네트워크 리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저희가 그 SKT 단말인데 예를 들어 KT에 이렇게 접속을 시도를 해요. 강제로. 그러면 거기서는 어태치 리젝이라는 걸 MME에서는 PLLM 얘가 올라오는 그 단말의 유심 정보, PLLM 정보를 보고 이게 우리 망에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태치 리젝을 내려주게 돼요. 그럴 때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걔는 포비든 PLLM이 돼서 그 PLLM 해당되는 PLLM으로는 단말이 더 이상 그 서치를 안 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높은 PLLM 우선순위로 랜덤하게 그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밍하거나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로밍이나 이런 거 접속할 수가 있게 되겠죠.